오늘은 우리 뇌와 뇌에 영향을 미치는 음식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 건데요. 뇌의 건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우리가 먹는 음식이 뇌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쉽게 말씀드리려 합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먼저, 뇌는 우리 몸에서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정말 중요하고 신비로운 뇌가 어떻게 구성되어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뇌의 대부분은 물입니다. 약 75%에서 80%가 물로 되어 있습니다. 뇌에서 물을 쪽 빼면 대부분 지방 즉 지질인데요. 그리고 남은 것은 단백질, 아미노산, 미량 영양소, 포도당 같은 것들이 조금 남게 되죠. 이렇게 보면 엄청난 정보를 처리할 수 있는 복잡하고 신기한 영양분들이 있을 것 같지만 어떻게 보면 단순한 조합으로 되어 있다는 것이 신기하기도 합니다. 뇌를 구성하고 있는 각 성분은 우리의 기분, 에너지, 그리고 행동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예를 들어 점심 식사 후에 갑자기 무기력해지거나 늦은 밤에 긴장하게 되는 이유는 음식이 뇌의 지방에 미치는 영향 때문일 수 있어요. 그렇다면 뇌 건강을 지키기 위해 어떤 음식을 먹어야 할까요? 여기서 중요한 친구들이 바로 오메가3와 오메가6 지방산이에요. 이 필수 지방산들은 퇴행성 뇌질환 예방과 관련이 있어요. 이 필수 지방산을 지속적으로 드신다면 뇌의 염증을 줄여줍니다. 뇌의 염증은 알츠하이머 같은 퇴행성 질환의 발병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또한 기억력 증진과 인지 기능을 개선하고 신경을 재생하고 보호합니다. 그래서 견과류, 씨앗, 그리고 기름진 생선을 챙겨 먹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이나 포화 지방 같은 나쁜 지방은 뇌 건강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 잘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 뇌는 다른 장기들처럼 미세 영양소의 꾸준한 공급이 필요합니다. 과일과 채소에 들어있는 항산화제는 뇌를 보호해주고 비타민 B6, B12, 엽산 같은 미량 영양소가 없으면 뇌 질환이나 정신 기능 저하에 위험해질 수 있습니다. 또 철분, 구리, 아연, 나트륨 같은 미량 미네랄도 뇌 건강에 중요한 역할을 해 뇌에 필요한 영양소에는 단백질과 아미노산도 빼놓을 수 없는 영양소입니다. 아미노산은 우리 기분, 수면, 집중력 같은 것에 영향을 주는 신경전달 물질의 전구체가 되거든요. 그래서 어떤 음식을 먹느냐에 따라 우리의 기분이 달라질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이별을 했을 때는 달달한 초콜릿을 먹으면 기분이 일시적으로 좋아집니다. 단 음식이 체내에서 세로토닌과 도파민 같은 신경 전달 물질의 수치를 높여주어 행복감과 기쁨을 느끼게 해줍니다. 빵이나 파스타 같은 탄수화물이 많은 음식을 먹으면 에너지가 공급되어 집중력이 높아지고 기분이 안정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부작용이 있습니다. 과도하게 섭취할 경우 혈당이 급격히 상승했다가 떨어지면서 피로감이나 우울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퇴행성 뇌질환에 도움이 되는 오메가3 지방산, 즉 생선이나 견과류를 먹으면 기분이 안정되고 긍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어 우울증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과일이나 채소를 먹으면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하여 에너지를 높이고 특히 비타민C가 많은 과일, 오렌지, 키위 등은 스트레스를 줄여 기분을 좋게 합니다. 단백질이 풍부한 식사를 하면 예민해지고 집중할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먹는 음식에 따라 기분이 달라진다는 것으로 인간은 거대한 컴퓨터 시스템이 아닐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모든 작용은 음식에 들어있는 복합적 화합물들이 뇌세포에서 노르에피네프린, 도파민, 세로토닌 같은 물질을 분비하게 해요. 그 중에 아미노산은 뇌까지 가는 길이 순탄하지 않습니다. 이동하다가 손실되거나 여러 화학작용으로 다른 것과 화학작용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음식을 골고루 먹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야 뇌의 영양분이 균형을 잡을 수 있을 뿐더러 기분이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게 할 수 있죠. 여러분, 우리의 뇌는 우리 몸무게의 약 2%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에너지 자원의 20%를 사용합니다. 이 에너지는 주로 탄수화물에서 나오는데 특히 포도당이 중요합니다. 전두엽은 포도당에 민감하니까 포도당이 부족해지면 정신 기능이 저하될 수 있어요. 그럼 우리가 먹는 탄수화물은 모두 뇌에 좋은 영향을 미칠까요? 아닙니다. 여기서 집중. 탄수화물은 전분, 설탕, 섬유질로 나눌 수 있어요. 흰빵 같은 고혈당 식품은 혈액으로 포도당을 빠르게 방출해서 기분이 갑자기 나빠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흰빵이나 단 음식들은 자주 많이 먹으면 좋지 않습니다.
반면에 귀리나 콩류 같은 저혈당 식품은 포도당 방출이 느려서 지속적으로 뇌에 에너지를 공급해줘요. 그래서 귀리나 콩이 우리 몸에 좋다는 말을 많이들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선택하는 음식은 뇌에 직접적이고 오랫동안 영향을 미친답니다. 여러분의 뇌를 위해 건강한 음식을 선택하는 것이 정말 중요해요. 도움이 되셨다면 꼭 영상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영상 공유로 건강 한 그릇 대접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브로콜리 좋아하시나요? 브로콜리는 11월에서 4월 사이가 가장 맛있습니다. 요즘 시중에 저렴하게 산다면 한 송이가 3,000원에서 4,000원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찬용으로 한 송이 쪄서 아삭아삭 먹으면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습니다. 조리하기도 쉬워 가격이든 조리든 영양이든 한 개도 빠지지 않습니다. 얼마 전 방송에서 산소 같은 여자로 유명한 이영애 씨가 자신의 피부 관리를 위해 여러 야채들과 브로콜리를 쪄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역시 건강과 미모를 관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3년 전 김지영 서울대 연구교수팀에 의해 브로콜리가 알츠하이머 치매의 단백질을 제거한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또한 브로콜리는 항암식품으로 잘 알려져 있습니다. 브로콜리에는 유황 화합물과 베타카로틴이 들어있어 노화, 암, 심장병 등의 성인병을 예방하는 효과가 매우 좋습니다. 브로콜리에 함유된 설포라판과 인돌 화합물 역시 항암작용을 하며 특히 인돌은 에스트로겐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유방암 세포의 성장과 전이를 억제합니다. 또한 브로콜리에는 고혈압 위험을 낮추는 칼륨이 100g당 370mg이나 들어있습니다. 여성과 임산부에겐 브로콜리만큼 좋은 야채가 없습니다. 빈혈과 기형아 출산을 예방하는 엽산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브로콜리는 훌륭한 비타민C가 풍부합니다. 비타민C 함유량이 무려 레몬의 2배, 감자의 7배, 귤의 67배에 달하기 때문에 피부 건강에 좋고 감기 예방에도 그만입니다. 이렇게 좋은 브로콜리 어떻게 먹어야 할지, 어떻게 먹으면 독이 되는지 재미있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맛과 다양한 영양 정보로 건강을 대접하는 건강 한 그릇입니다. 오늘 영상을 보시고 유익하다면 사랑하는 사람에게 영상을 공유하여 건강 한 그릇 대접해 보시길 바랍니다. 한국연구재단은 김지영 서울대 연구교수, 이기원 서울대 교수, 한정수 건국대 교수, 의시영 서울대 연구원, 최보령 건국대 연구원 연구팀이 브로콜리 성분인 설포라판이 치매를 일으키는 아밀로이드 베타, 타우 단백질 대사에 관여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설포라판은 브로콜리, 양배추, 방울다다기 양배추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설포라판은 자폐 환자와 정신분열 환자의 기억력을 개선시키고 뇌의 발달과 성장을 도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기 어린이들의 뇌 건강에 좋고 또한 알츠하이머 치매를 예방할 수 있다고 합니다. 연구팀들은 치매주에게 2달 동안 설포라판을 투입한 결과 치매를 일으키는 아밀로이드는 60% 이상, 타우는 약 70%에서 80% 이상 제거되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치매에 이렇게 좋은 브로콜리의 효능을 더 극대화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브로콜리와 이것을 함께 먹으면 치매 예방에 특효약이 됩니다. 브로콜리와 아몬드를 함께 드시면 됩니다. 아몬드에는 비타민 E, 비타민 C, 그리고 무기질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습니다. 이런 아몬드와 브로콜리를 함께 먹으면 머리가 좋아지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아몬드에는 셀레늄 성분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셀레늄은 암 예방은 물론 항산화 면역력에도 큰 도움을 주는 성분인데요. 이 성분은 뇌 건강의 특효인 설포라판을 만나면 더욱 그 효능을 크게 발휘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집중! 브로콜리 드실 때 어떻게 브로콜리를 씻으시나요? 브로콜리에 빠글빠글한 꽃봉오리에 배추좀나방유충이 들어있을 수 있다는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브로콜리에서 가장 흔히 발견되는 배추좀나방 유충은 크기도 작고 색상도 연두색이라 발견이 어렵습니다. 브로콜리 꽃봉오리 사이사이를 모두 씻는 데는 한계가 있어 결국 흐르는 물에 대충 세척하는 분들 많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 벌레가 남아있을 수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씻어야 할까요? 브로콜리 꽃봉오리는 모양 특성상 벌레와 이물질이 숨어있기 좋은 공간이 많습니다. 그래서 흐르는 물에 씻어도 이물질을 전부 제거하기 어렵습니다. 브로콜리를 씻을 때는 소금이나 식초를 희석한 물에 30분 동안 담가놓고 다시 흐르는 물에 씻어냅니다.
잘 씻은 브로콜리는 물에 담궈 끓이지 말고 물을 붓지 않고 수증기에 쪄 드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오래 삶거나 끓이면 뇌 건강에 좋은 성분이 파괴되어 좋은 효과가 떨어질 확률이 높아집니다. 브로콜리는 뇌 건강뿐만 아니라 암 예방에도 좋습니다. 암 분야에서 세계적인 권위를 가지고 있는 미국 국립암연구소가 항암 예방 식품 1위로 브로콜리를 꼽았습니다. 뉴질랜드 한 의과대학 연구팀도 브로콜리와 같은 십자화과 채소들이 웬만한 항암제보다 더 강력한 항암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을 밝혀냈습니다. 브로콜리의 강력한 항암의 비결은 바로 설포라판 때문입니다. 설포라판은 항염, 항암 작용을 하며 암세포를 억제한다고 알려져 있고 브로콜리에 함유된 베타카로틴 성분도 대표적인 항산화 성분입니다. 베타카로틴은 체내 활성산소를 제거해 노화를 방지하고 항암 효과까지 있습니다. 설포라판은 면역세포를 도와 병을 유발하는 염증을 막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좋은 브로콜리 어떤 요리로 해 드시나요? 아마도 초고추장에 많이들 찍어 드실 텐데 초고추장과 브로콜리는 그리 좋은 궁합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베타카로틴이 산성에 파괴되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그 영향은 미미하니 안심하시고 드셔도 됩니다. 이때 브로콜리와 최고의 궁합인 음식이 있습니다. 바로 양파인데요. 브로콜리에는 바이러스 저항력을 높이는 인터페론의 분비를 촉진하는데 양파와 함께 먹으면 그 영향은 배가 됩니다. 브로콜리를 살짝 찌거나 데친 다음 양파를 기름에 같이 볶아 소금과 후춧가루로 간을 하면 맛 좋은 반찬이 됩니다. 브로콜리는 오징어와도 궁합이 좋습니다. 오징어의 타우린 성분과 브로콜리의 식이섬유가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추는 작용을 합니다. 살짝 데친 브로콜리와 오징어를 함께 고추장에 찍어 먹으면 맛과 영양 모두 최고의 훌륭한 반찬이 됩니다. 또한 브로콜리를 대파와 함께 달여 먹으면 초기 감기에 발생하는 두통과 오한에 효과가 있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내용 정리하자면 브로콜리는 치매와 암 예방에 아주 훌륭한 음식이며 양파와 오징어, 대파와 먹으면 최고의 영양 음식이 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알려드린 내용 꼭 기억하셔서 건강하고 행복한 인생 만드시길 기원하겠습니다.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해놓으시면 최신의 정보를 가장 빠르게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 만들어 드릴 것을 약속드리며 언제나 건강하고 행복한 삶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